네, 안녕하세요. 미래학원 최병철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이제 수학 갖고 발표 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고1 학부모님들 계신 것 같고 중3 학부모님들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1을 위한 수학, 중3을 위한 수학,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력을 레벨을 올리다 보면 수학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최상위권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최상위권으로 만들 건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지금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제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일단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 치러졌는데, 지금 고1들은 대부분 봤을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어차피 고1 수학은 3월 모의고사는 중등 수학이 전 범위이기 때문에 엄마 어차피 나 이거 내 고등학교 수학에는 상관없다. 점수가 안 나는 친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점수가 잘 나는 친구는 이제 많이 얘기할 텐데,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학이라는 거는 실력을 올리다 보면 중등 수학이 범위든 수상이 범위든 공통 수학이 범위든 수원, 수투가 범위든 잘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진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1 3모 같은 경우는 중등기하하고 이 중학 수학에서 중등기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 같은 거를 심화 테마로 많이 묻고 있는데, 결국 이게 중요한 거는 고등수학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기하가 대놓고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 연계로 수원의 삼각함수 같은 데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어쨌든 삼각함수를 풀려면 내가 도형이 약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풀고 오답도 그때 바로바로 하도록, 그게 이제 제 진리인데, 어쨌든 모의고사라고 하면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아이들이 공부했던 걸 보면 지금 이제 막 진도를 빨리 나갔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좀 고등수학을 좀 심화해서 풀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이 블랙라벨일 거냐 아니면 자이스톨일 거냐라는 거죠. 블랙라벨을 막 풀었어요. 당연히 이게 블랙라벨은 되게 어려운 문제집이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거는 고등 내신과 고등 수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가고자 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대학교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있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라벨 푸는 거 당연히 도움 되는데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중학교 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미리 중3 때 내가 수상을 공부해서 빼놨어요.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해요? 다 까먹잖아요. 한 1년 지났다 풀려보세요. 다 까먹어 있어요. 예. 이거 고1 3모도 중등수학 분명히 배웠는데 다 까먹어서 틀린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자, 블랙라벨을 공부하다 보면은 개념이 정말 내가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념 가지고도 1번부터 10번까지 쭉 알아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그걸 다 공부했죠? 근데 내가 공부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개념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만 딱 물어서 그 핵심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만 묻는데, 아이들이 10번까지 다 공부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1, 2, 3번도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신을 적합하게 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가 지금 막 수상수화를 막 블랙라벨 풀고 수원까지 블랙라벨 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차라리 자이스토리를 푸는 게 낫지. 왜냐면 자이스토리를 풀면 1, 2, 3번은 정말 확실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수학을 공부한 로직, 그런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이차함수나 중등기하나 다 고등수학이 연결되고, 특히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중간고사 주요 범위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정말 잘해야 되고, 사실 그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게
거의 주로 2차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사실 뭐 고1 거 내신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2, 고3에도 계속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함수의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고1 산모라서 중등 수학 범위라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험은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의 실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신보라 원장님께서 이제 다산의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까 전부 다 1등급 나왔던 두 친구는 수학이 100점이에요. 예. 수학이 100점이고 제가 대치에서 6명을 지금 수학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3모 때 5명이 1등급이 아니라 5명이 100점이 나왔어요. 6명 중에. 한 명이 84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 게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스타일로 수능 스타일로 가르쳤고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이번에 방학 특강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정말 수학을 잘하는데 애들이 다 내신식으로 공부하는구나. 아까 다 100점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도 제가 푸는 거 보니까 다 내신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신식으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풀이를 보면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 풀어요. 물론 풀 때는 시험 가서는 생각 안 하고 풀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생각하고 풀어야 되고 시험에서 생각 안 하고 풀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연습할 때 생각을 안 하고 시험 가서 생각합니다. 예. 시험 가서 왜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법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 결과 보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1컷하고 2컷이 5점 정도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애들이 왜 시험을 어려워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고1이 됐고 지금 공통수학 범위에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등수학은 지금 내팽개 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100점 나온 애들도 중등수학을 내팽개 치고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중등수학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오는 길에 내가 실력, 모의고사 100점 맞기 위한 실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100점이 나온 거라고요. 중등수학 공부해서 100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어떤 이제 일로 보셔야 되고 지금 역시 오답률 3개 위에 거는 다 2차 함수하고 기하적인 부분인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아이들이 고1 이번 3모 보고 좀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보던 중학교 때 점수와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차이 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건데 어쨌든 이제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로직으로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의 로직은 차이는 계속 커질 거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3개 풀어서 제가 저기 실어놨는데 지금 21번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아까 보시면 51번이 50번이 저기 오답률이 3번째긴 한데 이게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인데 지금 정답률이 14%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네 두 개는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21번을 가장 어려워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이 풀이를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해설보다 훨씬 낫다 라는 거거든요. 해설은 막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이 풀어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수능식 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모의고사도 잘 볼 거니와 내신도 제가 봤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29번, 30번 쭉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설은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아이들은 문제를 모를 때 뭘 보고 공부하죠? 해설을 봐요. 예, 해설을 보고 그냥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는 이 해설을 그대로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몇 문제는 10줄을 5줄, 5줄을 3줄 이렇게 컴팩트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걸 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공부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배워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얻어가야 될 거는 수능식 발상하고 그 발상을 가지고 풀이에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거가 제가 할 일인 거지 아이들이 문제 많이 푸는 건 사실 그 아이들이 할 일인데 저는 어쨌든 시험에서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가 그걸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도 이렇게 풀어놨고요. 수학이니까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다산에서 월수의 아이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1들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에 열을 올려야 되는데, 중3들, 중2들, 중1들은 지금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자기 학년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또 중학교 내신을 만점을 따려고 중학교 내신 공부에 막 3주씩 투자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3주 투자해서 100점 맞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중등 수학을 하는데 3주 투자해서 100점 맞을 정도면 고등 수학 가서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미리 일러줘야 되는데 그냥 100점이 다인 것 마냥 얘기하거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데 사실 저는 입시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학만 잘해서 통합과학만 잘해서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이번에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1단계를 뽑을 때 등급 합산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랬던 얘기는 수학이 100점으로 1등급을 받든 수학이 88점으로 1등급을 받든 똑같은 점수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수학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잘해야지 2등급이 생기면 서울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한 입시 바뀌었다라는 거고, 결국은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수학을 무슨 하루 동안 뭐 60문제, 80문제 풀어가지고 100점 맞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 수능식으로 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공부를 알려주고 싶고, 핵심을 파악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시간으로 적은 시간으로 수학 공부 끝내놓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또 입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 같이 하면서 저는 수능을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수능 요번에 보면 제가 학생 때 2번 보고요. 선생님들 보고서 이제 8번째 봐서 이제 10번째 보는 건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제가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과학까지 다 알아야 아이들한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한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을 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수학, 수능 수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력 쌓는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실력 쌓는 공부랑 정말 수능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신도 저절로 챙겨질 거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모의고사 스타일,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도 당연히 내신은 당연히 되는 건데 모의고사 스타일을 또 하나하나씩 접목하면서, 그 요새는 학교에서는 또 내신 기출문제 낼 때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섞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의고사 스타일로 학습을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해놓으면, 지금 고1들도 늦지 않았어요. 고1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정말 수능 공부란 게 딴 게 없거든요. 그냥 모의고사 공부,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신 문제 끼고 할 때 자이 스토리를 같이 끼고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신, 수능 같이 챙기는 그런 공부를 앞으로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어쨌든 바뀐 입시로 모의고사 처음 본 거잖아요. 네. 예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이전에 그 뭐 상호랑 지금 상호랑 뭐 달라진 게 좀 있는지라. 네. 그 아까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아까 뭐 프리토 보여주셨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수능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다른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능식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제가 푸는 거를 지켜보니까 가장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풀던 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이미 문제를 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중간에 조건 보고 이미 손이 나가요.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숙제가 많으니까 이걸 내가 시간 내에 다 해놔야 다른 영어 숙제도 하고 국어 숙제도 하니까 일단 바쁘다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수학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푸는 게 조금 다른 여지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은 그런 거를 누구한테 들어야, 알아야, 제공받아야 그런 다른 여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풀어왔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첫 줄 나가서 아이들 그냥 쓰고 있어요. 뭔가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를 빨리 발휘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수능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문제를 다 읽고 조건을 종합해서 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송풀이 할 때도 그냥 이게 한 줄 하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라 조건을 종합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이 가장 핵심이구나. 그게 수능식 공부고 그게 아이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는 공부인데 아이들이 그냥 푸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도 결국 쌓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수능식 공부는 결국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개념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건데 아이들 풀이로는 그냥 아무것도 그게 문제가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산모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거를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기준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2차 함수가 나오고 중등기하가 나오는데 이 중등기하는 수원에서 비슷한 도형들이 많이 나와요. 선물이 냈던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1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연계해서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2차 함수는 사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서 저는 중학생들도 당연히 이번 산모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이번 산모뿐만 아니라 뭐 그전 거 계속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수학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좀 다른 기조가 많이 발견됐다. 통합과학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내신만 들어갔잖아요. 고1 내신에서만 치면 됐는데 입시가 바뀌어서 수능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통합과학이 자료 해석형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형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는 수능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능의 예고편을 슬슬 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2018 바뀐 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통합사회도 자료 해석형 문제를 많이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이들한테 수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라고 예고편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산모 수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당연히 중요하고 모든 과목 사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산모는 꼭 풀려봐야 되고 제가 고1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고2 산모도 이제 거기 수상 범위가 있거든요. 고2 산모 같은 경우는 고1 내용이 전범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 지금 중간고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이건 그것도 풀려야 되지만 그것도 작년 거, 재작년 한 5개년치는 풀리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